만 18살 나의 첫 여행. 청량리역 매표소 아저씨는 내가 부산행표 한 장이요 하자 입석밖에 없는데요 하셨다. 그냥 주세요. 10시간 동안이나 서서 가게? 네, 그냥 주세요. 왜 그때 아저씨는 부산으로 가려면 서울역에서 타야지 라고 가르쳐주진 않았던 걸까? 아마 내가 일부러 청량리역에서 부산행을 타려는 줄 알았나 보다. 부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기차는 경부선으로 서울역에서 타야 한다는 것조차 모른다고는 생각지 않으셨을 거란 거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그때 난 그걸 잘 몰랐다. 대학 때 처음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서 타본 기차라곤 MT 갈 때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편들 뿐이었던 나는 기차 하니 그저 청량리역만 생각하고 어서 빨리 서울을 뜨자는 급한 마음에 청량리역으로 내달렸던 것이다. 1989년 8월 14일 만 18살 어설픈 대학 신입생의 달뜬 첫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2학기 개학을 열흘여 앞두고도 나는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대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집회와 시위에도 나가고 학회 선배들이랑 부대끼고 농촌 활동도 갔다 오고 친구들이랑 밤새 술잔을 기울여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개학이 코앞에 닥쳐오자 좌표를 잡지 못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우울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생각을 해야 해. 생각을. 내가 누군지, 뭘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 떠나자. 결심이 서자 바로 일어섰다. 달랑 백팩 하나에 짐을 챙기고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1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께는 과천에 있는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올게 했다. 혼자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꼬치꼬치 물어보며 인신매매가 판친다, 위험해서 안 된다. 결국 제동이 걸릴 게 분명했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는 떠나야 했다. 너무나 절실했다. 그 혼돈 속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그 무언가가 말이다. 밤 9시에 출발해 다음 날 아침 6시 15분에 도착하는 입석 기차표를 끊어놓고 부산에 취직해 있던 고교 동창생 미아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다. 새들어 살던 집에 미아는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께 서울에 사는 친구 에스더가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부산역에 도착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그랬다.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집집마다 없었던 터라 연락이 곧바로 되던 때가 아니었다. 과연 미아가 부산역에 나와줄지도 모르는 채로 나는 기차를 탔다. 사람이 꽉 들어찬 통이로 입석을 끄는 사람들은 객실 안보다 객차와 객차 사이의 공간에 335 모여있곤 했다. 나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넘게 서서 가겠다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한두 시간 구간쯤은 입석으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휴가를 나온 군인, 광복절이 낀 연휴를 이용해 친척집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입석객끼리 말을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그런 사람들마저도 별로 없었다. 그때 통일호 열차에선 그 객차 출입구의 문이 열차가 달릴 때도 열리게 돼 있었다. 지금은 안전 문제로 달릴 때는 열리지 않지만 말이다. 나는 문을 밀어 열고 출입구 계단 맨 아래에 서서 양손으로 양옆에 길쭉한 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차 바깥으로 쭉 내밀었다.
덜컹덜컹 덜컹덜컹. 달리는 기차의 속도감 속에 세차게 내딛는 바람을 맞았다. 아, 시원하다. 개울 냄새도 나고 거름 냄새도 나는구나. 저 멀리 농가의 불빛이 보이는구나. 아, 떠나는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는 밤새 그 바람을 맞다 결국 결막염에 걸리고 말았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어 있다. 입석으로 탄 사람도 빈 공간 어디엔가 신문지를 깔고 몸을 모로 구부려 졸고 있다. 그런데 기차가 돌연 간이역에 선다. 분명 정차역이 아닌데 섰다. 5분이면 가려나? 10분이면 가려나? 그런데 기차가 떠나질 않는다. 깨어있던 나는 열차 밖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불 꺼진 시골의 간이역. 사방이 캄캄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별들이 정말로 쏟아질 듯했다. 그렇게 많은 별을 언제 봤던가. 반짝이는 별들의 빛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내려앉는 듯하다. 너무 아름다워서 진공 속에라도 들어선 듯 머릿속이 텅 비어간다. 그저 가슴만 뭉클해진다. 당시 여행 일기 중에서 별이 있었다. 정말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에 쫙 널려 있었다. 이 진정 얼마만인가 마음에 유쾌함이 찾아든다. 아이처럼 나는 즐거워하고 있었다. 뛰고 걷고 노래 부르고 해변가에 나와 노는 어린아이처럼. 멀리 산허리에는 넓고 길쭉하게 띠처럼 밤안개가 덮여 있고 네 개의 유성이 내 눈을 스쳐가며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꺼내어도 이제는 그 괴로움을 내 안에서 그대로 느끼게 해도 좋을 듯 그처럼 산뜻하게 밤하늘은 내 시야를 채워주고 있었다. 기차는 무슨 문제인지 그 간이역에 한참을 서 있었던 탓에 1시간이나 연착을 했다. 미아는 나와 있을까? 기다리다 가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걱정은 필요 없었다. 미아는 기적처럼 나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맞았다. 반가운 나의 친구 미아는 말이다. 미아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부산을 둘러보고 안동으로 주황산으로 단양으로 예산 5만 원으로 5박 6일간 혼자 여행을 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단돈 4,000원에 옛 고택에 머무는 행운을 얻었지만 버스를 놓치는가 하면 숙소가 있을 줄 알았던 도산서원 근처에 그저 서원밖에 없어 다른 일행의 민박집에 겨우 끼어 쪽잠을 자기도 하고 주황산 등산길에서 길을 잃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과 맞닥뜨리면서 말이다. 나 자신을 찾겠다는 여행에서 나는 무슨 논문을 쓰듯 나 자신을 탐구하진 않았다. 하회마을에선 물이 정말 도는 건가? 물을 따라 걷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생가 툇마루에서 햇볕을 쬐었다. 도산서원에서 아래로 멀리 강을 굽어보며 선비들은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심했겠구나. 조선시대 사람의 향취를 더듬었다.
이제 곧 일부가 물에 잠길 단양팔경의 아름다움에 취하다 고수동굴의 신비에 감탄하고 그저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다녔을 뿐이다. 그런데도 떠나고 보고 새로운 것들과 만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운을 얻었다.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리라고 과거의 현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나를 둘러싼 조건들에 연연하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평범한 교사 집안의 첫째 딸. 늘 책임감을 학습해와 꾸역꾸역 모범생의 길 비껴가지 못하면서도 태생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좌충우돌 시시때때로 치열하게 고민하다 지쳐 힘이 들 때면 불현듯 떠나 나를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나의 30년 여행사가 그렇게 시작됐다. 대학의 특강을 나가보면 끝날 무렵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좋은 기자가 되려면, 훌륭한 사회인이 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혼자만의 무심한 시간을 가지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라고.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서 여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직 지지나임을 고백한 나는 사실 그런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기가 궁하다. 나는 내가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20여 년 넘게 나를 길들여온 조직에서 내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길이 들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계속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실패한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며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조직이 나를 길들이려고 해도 사실 조직은 나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대단하고 거대한 조직의 그늘 아래 있더라도 결국 나 자신일 뿐이다. 누구나 실패한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회인이 된다는 것은 원하는 것과 요구받는 것 사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사이의 무수한 불협화음에 익숙해지는 일일 뿐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다, 하고 싶은 것을 해보려다 무수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의 반복에 익숙해지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일어나서 산다. 마치 그 아픔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다시 새로운 시도도 한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조금 더 잘 알아야 한다. 알고 실패하고, 알고 일어서고, 알고 다시 시도하면 그래도 좀 덜 아프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간다. 혼자가 되어보라. 혼자서 떠나보라. 그러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가 오히려 수월해질 것이다. 다시 실패할 것이 분명한 게 세상이라고 해도 어쨌든 나를 잃어버리진 않을 테니 말이다. 붙이는 말. 나의 첫 여행, 첫날 밤을 제공해준 사랑하는 친구 미아는 그 2년 뒤 야간대학이라도 다니며 화가가 되는 꿈을 키우겠다며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경제적 궁핍으로
달동네에 후미진 단칸방을 얻어 살다 1991년 초겨울 동생과 함께 그 방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고 싶다던 꿈을 끝내 펼치지 못한 채 간 게 늘 마음이 아프다. 미아야, 보고 싶구나.